의사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돼요. 사기는요, 처음부터 일치하고 하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착오와 사기가 다르고요. 그래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고 서명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어. 뭐 때문에 제3자의 기망으로. 제3자의 기망이 있다고 해서 사기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첫 출발이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을 뭐란다? 표시상의 착오로서 착오로만 취소해야지 사기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착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표의자의 입장에서만 착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동일하게 착각을 했어야지만이 뭐다? 착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표시상의 착오는 뭐냐면 손이나 입으로 하는 것이고 내용의 착오는 뇌나 생각이죠. 생각, 뇌나 그 다음에 눈으로 잘못 보는 것이죠.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죠. 사자는 두 가지가 있죠.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는데 잘못 전달하면 그건 착오가 아니에요. 부도달이다. 부도달의 문제고 표시를 잘못했을 때 표시상의 착오가 될 수 있고 이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뭐가 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동기착오죠. 동기착오는 내가 그것을 하게 된 이유죠. 이유, 원인이죠. 그래서 연유 이렇게 했어요.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착오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된 경우는 착오에 해당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는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 동기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되죠. 표시가 되고 인정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될 때는 표시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표시가 되거나 선택이야.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둘 중 하나.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표시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뭐다? 공무원이 귀속 해제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귀속 재산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또는요, 상대방이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말이 나와. 경계가 A인데 상대방이 B라고 경계가 B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그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뭐다? 유발됐다. 그런 뉘앙스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그러면 취소를 해. 무조건 취소한 게 아니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해.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경과실은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때 취소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한다는 것은 유효란 말이고,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인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하려고 하는 표의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즉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 중요 부분에 착오이냐 아니냐면 우리가 보면 된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닌 것,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즉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죠. 지적이나 면적이나 시가나 가격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면적, 그 다음에 시가, 그 다음에 경제적 착오에 해당하는 건 사람의 동일성, 주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는데 을이더라.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 누구의 말을 믿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물건의 동일성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 농지 1200평인 줄 알았더니 600평이 하천부지이더라. 이 토지의 현황을 뭐라 한다? 성질의 착오다. 이렇게. 건축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설계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믿고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믿고 매도했어. 근데 양도소득세가 3억 8천이 추가로 나온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죄를 현저히 결의한 것으로서 그것은 상대방이 증명을 한다. 상대방은 뭐다?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뭐다?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았거나 공장 건축이 불가능해. 불가능한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 누구나. 근데 왜 너 혼자 몰랐니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 등도 확인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 그 다음에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나 임대는 그것은 사기가 아닌데, 착오가 아닌데 반드시 임대인 소유, 또
또는 매도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데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다.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없다.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다.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했는데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는 못하지만 상대방의 일을 알고 이용한 경우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착오는 임의규정. 그래서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말자. 취소권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있고,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이고, 화해계약은 착오는 원래 취소를 못하고 사기는 무조건 취소한다. 화해계약은. 그런데 착오의 경우는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상의 착오가 있을 때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착오와 담보 책임이죠. 예전에는 착오와 담보 책임이 있을 때는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했지만 착오와 담보 책임은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소송행위는 공법행위죠. 착오가 있어도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불성립하죠.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계약을 해지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지하게 되면 선인 경우에 전부를 반환하지만 취소한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출연하는데 그 출연행위에 착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출연행위의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착오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